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11일 월요일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1차 장관 후보자에 광주 전남 출신은 한 명도 없습니다. 인수위원회에 이어 장관 후보에도 포함되지 않으면서 호남 홀대론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 8주기를 앞두고 진도 해역에서는 선상 추모식이 열렸습니다. 인공 배수로 때문에 서식 공간을 잃어가는 두꺼비 보호를 위해 광양 지역사회가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습니다. 광주 지역 사회적 기업 성장에 거점 역할을 하게 될 사회적 경제혁신센터가 2024년까지 조성됩니다. 새 정부를 이끌어갈 장관 후보자들이 발표됐는데 인수위원회에 이어 이번에도 광주 전남 출신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아직 장관 후보자 지명이 마무리된 건 아니지만 호남 소외 논란이 또다시 재현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영창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새 정부를 이끌어갈 내각을 직접 발표했습니다. 먼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자정부 장관을 비롯해 8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지명했습니다. 18개 부처 중 절반의 인선을 발표한 것인데 광주 전남 출신이나 호남의 연고를 둔 인사는 없었습니다. 당초 한두 명 정도는 포함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었지만 지난달 인수위원 발표 때에 이어 이번에도 결국 우려가 현실로 나타났습니다. 윤 당선인이 그동안 내각 인선에서 할당과 지역 안배는 없을 것이라고 밝혀왔지만 새 정부 출범 초기부터 호남 소외 논란은 피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선거운동 과정에서부터 할당이나 안배라는 것은 하지 않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각 부처를 가장 유능하게 맡아서 이끌 분을 찾아서 지명을 하다 보면은 비경제 분야 장관 인선이 이번 주 중에 추가 발표될 예정이지만 지역 출신 인사의 중용은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 역대 보수 정권들의 호남 소외와 인사차별을 기억하고 있는 지역민들로선 걱정이 앞설 수밖에 없습니다. 광주 전남의 강요가 출신의 강요가 없다 하는 것은 지역의 입장을 대변해줄 혹은 변호를 해줄 그런 존재가 사라진다. 당장 지역의 주요 핵심 사업들을 국정과제에 반영해야 하는 광주시와 전라남도의 어려움도 그만큼 더 커지게 됐습니다. 선거 기간 내내 호남 발전과 국민 통합을 강조했던 대통령 당선인. 정작 인재 등용에 있어서는 되레 광주 전남 소외, 호남 배제 논란을 키우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영창입니다. 세월호 참사 8주기를 일주일 앞두고 선상 추모식이 열렸습니다. 8년의 세월이 흘렀다지만 사고 해역을 찾은 유가족들의 마음에 아이를 향한 그리움과 미안함은 변함없이 남아 있었습니다. 양정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세월호가 침몰했던 진도 맹골수도 앞바다. 물결 사이로 세월이란 글자가 적힌 노란 부표가 쓸쓸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세월호 유가족들은 차디찬 바다 위에 그리움을 담아 꽃송이를 떠내려 보냅니다. 바다 위는 8년 전 그날처럼 슬픔으로 가득 찼습니다. 선상 추모식을 위해 이른 새벽부터 안산에서 목포로, 또다시 목포에서 배를 타고 3시간의 진도로 달려온 30여 명의 어머니와 아버지들.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자식을 떠나보낸 슬픔과 미안함은 마음속 깊이 사무치게 남아있습니다. 나중에 수진이를 만나면 꼭 미안하다고 한번 꼭 안아주고 싶습니다. 그 예쁜 여자친구도 사귀고 대학교도 다니고 그런 걸 우리 아이들은 못 해봤잖아요. 그런 생활들을 안 해본 게 엄마가 지켜주지 못했다는 그 죄책감으로 미안하다는 밖에 저는. 외면하고 싶은 바다지만 주저앉아서 하염없이 바라보고 구하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눈물이 맺힙니다. 많은 아이들을 제가 구조하지 못하고 한 명이라도 살아서 구조를 했었어야 되는데. 침몰 해역에 이어 세월호 선체도 찾아간 유가족들은 하루빨리 진상이 규명돼 어린 희생자들이 편안하게 쉴 수 있기를 바랬습니다. MBC 뉴스 양정은입니다.
오늘도 포근한 봄날이 이어지겠지만 날이 흐리겠습니다. 광주와 전남 대부분 지역 구름만 많은 가운데 흐리기만 할 텐데요. 전남 동부 지역을 중심으로는 오늘 낮까지 5mm 미만의 약한 비가 지날 수 있겠습니다. 내리는 비의 양이 적습니다. 대기의 건조함은 점차 심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광주를 비롯해 전남 곳곳에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인 상태고요. 오늘 해안과 산지를 중심으로는 순간 풍속 시속 55km에 달하는 강풍도 예상됩니다. 돼서 화재 나기 쉽겠습니다.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기온은 아주 높게 오르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15도 안팎으로 어제보다 4도가량 높게 출발했고요. 한낮 기온 무려 7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어제와 비슷한 수준이고요. 평년 기온은 무려 8도가량 웃도는 수준입니다. 활동량이 많은 분들은 덥게도 느껴질 수 있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광주 전남의 코로나19 일일 확진자가 나흘 연속 10,000대를 유지했습니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오늘 0시를 기준으로 광주에서는 5,300명, 전남에서는 7,800여 명이 신규 확진자로 집계돼 두 지역 모두 전날보다 신규 확진자가 줄었습니다. 이달 들어서는 지난 5일 하루를 제외하고 광주 전남의 하루 확진자가 10,000대를 유지하고 있고 확진자 수도 10,000대 후반에서 초반으로 하향 안정화하는 등 코로나19가 뚜렷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광주의 사회적 경제 혁신타운이 조성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내후년 준공을 목표로 3년간 280억 원을 투입해 광주 북구 중흥동에 사회적 경제 혁신타운을 조성한다고 밝혔습니다. 사회적 경제 혁신타운에는 전시관과 상설 판매장, 물류창고와 기업 입주 공간, 지원 공간 등이 마련돼 지역 사회적 기업의 성장을 돕게 됩니다. 사회적 경제기업은 이윤보다는 일자리 창출에 더 큰 가치를 두고 있고 광주에는 1,300여 곳의 사회적 기업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광주 동구 옛 도심에 스마트시티와 관련한 기반시설이 구축됩니다. 광주시는 오는 2024년까지 국비와 시비 등 총 사업비 283억 원을 들여 동구 충장동과 동명동, 서남동 일대에 에너지와 교통, 안전과 환경 등 4개 분야의 기반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대표적인 시설로는 태양광을 활용한 전기자동차 충전소와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재활용 수거 자판기, 스마트 횡단보도 등으로 광주시는 국토부의 승인을 거쳐 오는 10월부터 착공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인공 배수로가 두꺼비 산란지를 교란하고 파괴하고 있다는 소식 얼마 전 전해드렸는데요. 광양시는 물론 학생들까지 두꺼비 보호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강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광양시 다안면의 한 배수로에 학생들이 뜰채를 들고 옹기종기 모여 있습니다. 두꺼비들이 새로 생긴 인공 배수로를 습지로 착각하고 산란한다는 보도가 나간 건 지난달. 물이 금방 마르는 인공 배수로에선 올챙이들이 대부분 폐사한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최근 다합초등학교 교사와 학생들이 배수로에서 부화한 올챙이들을 구조하기 위해 나섰습니다. 배수로를 보고 두꺼비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었고요. 우리 마을에 두꺼비가 많이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배수로에서 한가득 건진 검은 올챙이들을 조심스레 모아봅니다. 올챙이 친구들이 많아. 나도 해야 돼. 학생들이 직접 올챙이들을 습지에 풀어주면서 생명을 구했다는 보람과 생명의 소중함을 동시에 느낍니다. 우리 학교 주변에 있었던 어떤 문제점을 발견하고 아이들이 그것을 좀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과정을 교육과정에 담다 보니까 이런 좋은 주제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영산강 유역환경청과 현장을 둘러본 광양시도 조만간 배수로 보완 공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인공 배수로뿐만 아니라 습지로도 물이 흐르도록 물길을 터서 두꺼비 산란지를 보호할 계획입니다. 단기적으로는 이제 배수로에서 습지로 물이 유입될 수 있도록 저희가 이제 보완 공사를 바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임시 조치를 일단 해보고. 섬진강이란 이름의 유래만큼이나 지역의 오랜 터줏대감이었지만 각종 개발로 설 자리를 잃고 있는 두꺼비들. 지역사회가 힘을 모아 두꺼비를 보호하며 갈수록 훼손돼가는 생태 환경을 지켜내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
광주지법 제3형사부는 지난해 7월 무안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60대 남성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66살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차를 팔고 재범을 하지 않겠다며 선처를 호소했지만 원심의 형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A씨는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형을 받는 등 모두 5차례 음주운전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해남 반도에서는 최근 마한의 중심 세력이었던 신미국의 고분 등 마한에 주목할 만한 유적들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해남군이 마한 역사복원 전담팀을 구성하고 마한 관련 문화자원 발굴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김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해남군 현산면 우포리 일대 야산에서 발굴된 고분들입니다. 이 일대 150만 제곱미터에서 육안으로 확인된 고분만 110여 기. 고분의 주인공들은 마한 신미제국의 대표 세력인 신미국의 중심 세력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마한 유적 발굴 현장인 해남군 송지면 군곡리 폐총. 우리나라 최대 규모의 폐총과 함께 대규모 주거지 발굴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인근 백포만과 가까운 데다 중국 신나라 시대의 화천이라는 화폐도 발견돼 고대 국제무역항이 존재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또한 고대 항해의 안전을 기원하는 거석 기념물과 여기에 새겨진 다수의 성열도 발견되고 있습니다. 마한 사적 중에서 그 유일한 생활 유적으로 규모 면에서도 최대급이고요. 이처럼 해남 지역에서 마한과 관련된 유적과 유물이 잇따라 발굴되면서 해남군이 마한 역사 복원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달 초 마한 역사 복원 전담팀을 만들고 산지한 유적 시굴과 발굴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해남 군곡리 폐총에서는 BC 2세기부터 4세기 후반까지 마한의 전 시대 유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한 역사 전반에 관한 복원 정비 사업을 이번 발굴을 통해서 정리하고자 마한 역사 복원팀을 결성하게 되었습니다. 해남군은 마한 역사 유적 발굴과 함께 국립 마한 역사 문화센터 유치에 본격적으로 나서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김윤입니다. 전라남도가 어린이집 보육료 바우처와 가정 양육수당을 올해부터 영아수당으로 통합했습니다. 출생아부터 만 1세까지 30만 원씩 지원되는 영아수당은 부모 선택에 따라 가정 양육 때는 현찰로, 어린이집을 이용할 때는 보육료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광주에 사는 노년 1인 가구 가운데 여성 1인 가구의 비율이 남성과 비교해 3배가량 많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광주 여성가족재단에 따르면 광주의 1인 가구는 19만 4천 가구로 이 가운데 65세 이상 노년 1인 가구의 비율은 4만 2천 가구로 전체의 32.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 노년 1인 가구의 성별 비중은 여성이 15.9%로 남성 5.9%에 비해 3배 정도 많았습니다. 전라남도가 올해부터 유기농 인증 농가의 농작물 재해 보험료를 전액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농작물 재해 보험은 태풍과 집중호우, 가뭄 등 자연재해가 발생한 농가에 농작물과 시설물 피해를 보상해주는 것으로 보험료의 90%는 전라남도가, 나머지 10%는 농가가 부담해왔습니다. 지난해 유기농 인증을 받은 6,700여 농가는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해 200억여 원의 보상을 받았습니다. 동네 병의원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확진 인정 기간이 다음 달 13일까지 한 달 연장됩니다. 전라남도는 의료기관 신속항원검사 확진을 통한 신속한 검사와 진료, 치료 연계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확진 인정 기간을 연장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는 개인용보다 정확도와 검사 양성률이 90%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오늘부터 일선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는 신속항원검사를 중단하고 PCR 검사만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더 포근하겠지만 날이 흐리겠습니다. 광주와 전남 대부분 지역은 구름이 많이 지나는 가운데 흐리기만 하겠는데요. 전남 동부 지역을 중심으로는 오늘 오전부터 낮 사이 5mm 미만의 약한 비가 지낼 수 있겠습니다. 내리는 비의 양이 적습니다. 대기의 건조함은 점차 심해지고 있습니다. 광주와 전남 곳곳에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인 상태고요. 오늘 해안과 산지를 중심으로는 강한 바람도 예상돼서 화재가 나기 쉽겠습니다.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온은 어제보다 더 높게 오르겠습니다. 광주의 아침 기온 15도 안팎으로 어제보다 4도가량 높게 출발했고요. 한낮 기온 무려 27도 안팎까지 치솟겠습니다. 어제와 비슷한 기온이고요. 평년 기온을 무려 8도가량 웃도는 수준입니다. 목포의 낮 기온 24도, 해남 25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일교차는 10도가량으로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구리의 한낮 기온은 24도, 여수의 낮 는 19도로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1m에서 2m 안팎으로 비교적 잔잔하겠습니다. 이번 주 중반에 봄비 소식이 또 한 차례 들어있고요. 비가 지난 뒤에는 평년 기온을 크게 웃돌았던 낮 기온이 내림세를 보일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